회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자, 다 증명해야 되고 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꿀을 발라주는 경력 꿀단지 잡바다입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저희가 진행하는 채용에 후보자의 퇴사 이슈가 있어서 후보자와 통화를 좀 나눴었는데 퇴사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하는 케이스였고 이미 회사에 노티스를 한 상태입니다. 채용회사에서는 6월 초에 입사하기를 희망해서 후보자가 기존 회사에 5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안 된다, 무조건 한 달을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바람에 후보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든 회사를 떠나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안녕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도 그 퇴사 이슈가 있으면 좀 안 좋죠. 그렇다고 새로 갈 회사에 입사하기도 전에 이슈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매해 한 200케이스 정도 채용을 성사시키다 보니까 최종 합격 이후에, 그러니까 연봉 협상 잘 마무리되고 난 그 케이스에서도 절반가량이 퇴사 일정 때문에 이슈가 생깁니다. 많은 채용을 해온 저희한테는 늘 있었던 일이라서 매우 익숙한데 이직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퇴사 문제, 퇴사 일정 잡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퇴사 일정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퇴사할 때 기존 회사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하기도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퇴사 노티스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난처하고 힘든 건데 이직이 처음인 분들은 진짜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도 결심해서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거니까 어려워도 꼭 해야 되는 과정이죠. 퇴사 노티스를 하면 기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1개월, 한 달 정도 근무를 더 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보통 한 달을 더 근무하게 되는데 새로운 회사의 입사 일정이 1개월 이후, 한 달 이후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퇴사 노티스를 했는데 그래 안녕, 잘가, 내일부터 오지마, 짤짤 이러면 진짜 너 그게 슬픈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Hello, how are you? 자, 채용사에서 빠르게 입사를 희망할 경우, 물론 일반적으로 4주의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2주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최종 합격을 했어. 그 기준으로 새로 갈 회사에서는 6월 1일 날 입사를 해달래. 근데 기존 회사에서는 6월 14일까지 근무를 해달래. 자, 15일 차이가 나죠. 간혹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입사 일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나는 6월 14일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입사할 회사에서는 6월 1일까지 근무를 해달래. 자, 해결해 봅시다. 여기에서 가정은 더 이상 협상이 안 될 때,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선 본인이 남은 연차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2020년 근로기준법상 매해 15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일 정도는 매해 연차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때 그걸 쓰는 거예요. 5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6월 1일부터는 14일까지 연차. 그럼 새로운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차를 쓰고 출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갸우뚱하실 문제가 뭐냐면 퇴사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입사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건데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 상태에서 다른 곳에 입사 처리가 되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가 돼서 4대 보험 등 국가 행정 처리에는 문제없이 새로운 회사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혹은 연차가 없어.
뭐 없기가 쉽지 않은데 여튼 이도 저도 방법이 없어. 양쪽 다 뭐 안 된대. 다니던 회사에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무조건 뭐 한 달 채워 뭐 이러는 상황. 이럴 때 자, 대포로 까는 겁니다. 이건 너무했다. 야, 이거는 삐 처리 해줘. 이럴 땐 그냥 새로운 곳으로 6월 1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땐 좀 기존 회사의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감수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뭐 연차로 해결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법 이야기 할 겁니다. 법 이야기 하면 좀 일단 골치가 아파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법대로 하자는 건데 근로자, 근로기준법이죠. 제7조에 보면 강제 근로의 금지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여러분의 퇴사 의지는 법으로 기존 회사에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직은 법으로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채용 계약할 때 내가 퇴사 통보기간이 30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채용계약에 이미 서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법으로 문제될 게 아니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4주, 30일 등의 퇴사 통보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민법 제66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 해지 통보, 그죠? 해지 통보죠. 이 계약의 해지 통보의 그 내용 중에는 그 두 번째 항목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의 해지에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법도 기업에서 여러분을 30일을 꼭 붙잡아 놓고 근무를 시키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표를 받고도 몇 달씩 사표 수리를 안 해줘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거죠. 이거 법 얘기하니까 엄청 있어 보인다, 그치? 또 여기서 문제가 있을 거야. 무단퇴사로 기업에 영업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 정도 질문 하시는 분이면 너무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퇴사 노티스를 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 회사에서 너가 무단퇴사해서 회사에 업무적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손해배상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그 업무적 손실을 다 증명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러려면 그 전제는 그 근로자 본인의 일을 대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내에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또 이 말은 여러분이 퇴사하는 순간 회사의 업무가 전혀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심각한 타격을 입혀야 하는 겁니다. 막 문을 닫고 주요 계약이 근로자 본인 때문에 막 결렬돼. 중대한 중과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퇴사하면 다니던 회사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혹 그렇다 하면 그 회사에서 퇴사하게 두겠어요? 만류해서 더 근무하게 하겠죠. 혹 회사에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면서까지 여러분의 30일 근무 더 시키려고 할까요? 회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자, 다 증명해야 되고 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근데 만에 하나 진짜 회사에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렇다 쳐.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케이스보다 앞선 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이 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일반적인 퇴사 케이스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사하면서 기밀 빼가고 기물 파손하고 뭐 물건 세비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세비사도 빼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정리해보면 연차를 소진해서 채용사가 말한 일정에 입사해라.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날짜 맞춰서 그냥 출근해도 괜찮다. 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든 손해배상이든 뭐든 간에 근로기준법 7조 이 법이 가장 우선되는 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설정 자체가 다소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만 법으로 아주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여러분의 근로, 퇴사 노티스 이후 30일 그 인수인계 기간, 손해배상, 계약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렵게 결정한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이 가로막히거나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순리적으로 아름답게 퇴사할 때 눈물 찔끔 흘리면서 박수 받으면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시고 축하와 환대 속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겁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이 기업 사회에서 건강한 채용, 이직 문화가 사실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근로 활동이 법으로 아주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의 경력을 마음껏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직, 건강한 이직을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 경력에 이제 꿀을 발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하는 채용의 꿀단지 좌파더였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